아니 이렇게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국민들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좀 가지고 오지 왜 꼭 이런 거에만 가지고 그게 왔는지. 문제라는 거예요. 79년에는 왕정이었죠. 네. 그러나 2026년 1월에는 왕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와 지금 이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때 과학에 대해서 전 세계를 이끌었던 지금은 이제 이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 페르시아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였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페르시아를 생각해 보시면 찬란했던 페르시아 문화. 네. 이런 우리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왜 찬란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고대 페르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지중해를 포함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문물을 다 모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 고대부터 페르시아는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랍의 유명한 수학자, 천문학자, 의학자가 대부분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 의학자, 천문학자인 알하와리즘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그랬군요. 특히 더 유명한 건 이 사람이 뭐를 전해줬냐? 서양에다가 네. 인도의 십진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수학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아랍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그렇군요. 이란 출신 의사가 알리자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이란 의사가 사실은 중세 때 의학 기술의 그냥 기본을 만들었다. 그래요? 아비세나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아랍어로 이븐 시나인데 네. 7세기 이후 페르시아를 다 누가 점령합니까? 아랍 왕조가 다 먹어버립니다. 네, 아랍 왕조가.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일종의 아랍화되죠.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든 저작물을 어떤 언어로 남겼냐? 아랍어로 남겼어요. 지금도 페르시아 문명이 아랍 문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면 많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란 사람들 앞에서 걸프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를 못 합니다. 그 정도예요?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아랍 왕조는 그 당시에 어떤 왕조였나요? 아랍 왕조는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에서 출발하죠. 네. 그러면서 최초에 이제 우마위야 왕조가 등장하고 네. 한 7세기에 이 왕조가 결국은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일단 페르시아 문명이 한풀 꺾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찬란했던 페르시아 문명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잘 지속이 돼요. 물론 언어가 바뀌었지만 중세까지 쫙 되다가 1501년이 되면 중동에서 가장 강하고 오래 지속된 제국이 있죠. 오스만 제국입니다. 네. 오스만 제국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군요. 가세가 기울고 더군다나 18세기, 19세기 오면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있는 석유, 이란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외세의 침입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석유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영국과 러시아가 페르시아를 옥죄면서 이란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이란 혁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그래서 있을까요? 20세기 이란을 설명할 때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전과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은 완전히 다른 이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세기 초에 이란이라는 세속 국가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왕정이었죠. 그런데 1979년, 78년 이쯤 되면 이 왕이 절대 왕정 같아요. 너무나 독재를 오래 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이란에서 나는 그 석유와 원유는 영국과 미국이 다 가져가고 네. 그 부를 이란 국민들에게 좀 나눠줘서 이란 국민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서구의 식민주의 국가들이 이 부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왜 우리는 계속 못 사냐. 그렇죠.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는 또 잘 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의 운명이 다했어요. 반정부 시기가 78년부터 일어났고요. 네. 결국 1979년 마지막 왕 팔레비 왕이 이란을 떠나면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왕정 세속 국가에서 이슬람 신정 정치라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슬람 신정 정치는 또 어떤 시스템일까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게 아니죠. 네. 누가 하냐? 이슬람 법의 가장 정통한 이슬람
아. 그것을 우리가 보통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죠. 아, 최고 지도자. 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입니다. 아,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기술계라든지 이런 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79년 이후부터 이란은 계속 경제 제재를 받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실험을 하거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이나 부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이란이 이제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이란이 과학기술이 그러면 1979년 이후 제재 때문에 도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국방 분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잘 만듭니다. 탄도미사일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중국도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개국 말고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탄도미사일 기술은 엄청 뛰어나고요. 이스라엘과 얼마 전에 전쟁이 있을 때도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위협적이었죠. 지금 이란의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의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쏘아 올린 드론을 탈취해서 리버스해서 만든 거예요. 뜯어보고 그대로 만드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아주 최신 무기를 빼앗기면 바로 복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함부로 쓸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이 모든 과학기술들이 전부 이제 미사일, 핵무기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문제긴 해요. 네. 기술을 좀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는데 무기 쪽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발전이 좀 느린 것은 사실인데 또 이란의 젊은이들의 머리는 너무 좋은데 지금 미국과 서방과의 대결 상황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이 제재만 풀리면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느낀 바가 있었고 네. 경제 제재가 일단은 풀려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경제 제재가 풀린다는 조건 하에서 이란의 발전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은 뭐 자동차도 가고 생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항공 우주 기술도 뛰어나요. 탄도미사일이란 게 결국 항공 우주 기술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주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네. 전 이란 대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열리면 한국은 그냥 대박이다. 못할 게 없다 거기서. 또 이란 사람들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요즘 모든 나라가 네. 좋아해요. 한국은. 이란이 우리의 주몽 드라마 있죠? 네. 주몽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장금이. 대장금. 한국 드라마는 예의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오.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란 사람들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도 항공우주 분야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원전도 세워줄 수 있고요. 네. 이란에 우리가 못 팔 게 없어요. 신발부터 항공기까지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우리 한국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란은 왜 그런 뭐 무기 쪽이라든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서방국 국가들과는 대립각을 세우게 됐을까요? 일단 79년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은 이란이 2002년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외부에서 퍼졌어요. 이것이 퍼지면서 결국 미국과 서방 국가와 이란은 대치 국면을 가게 됩니다. 네.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해오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계속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풀지 않고 있고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핵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JCPOA라는 핵 합의를 했는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억울하죠. 사실 경제적으로도 정말 강력한 제재가 이란한테 가해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기술이라든지 우주 미사일, 뭐 네. 우주 발사체 이런 네, 기술들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배경에는 어떤 저력이 있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도 제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한다 그래서 100%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란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가능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국민들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좀 가지고 오지 왜 꼭 이런 거에만 가지고 그게 왔는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은 중동 지역에 대리 조직을 키우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네. 예멘에 있는 후티, 이라크에 있는 친민병대 여기다 돈도 엄청 줘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이상한 나라에다가 돈을 그렇게 쓸데없이 쏟아붓냐. 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태를 보면은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79년도에 반정부 시위를 연상케 하는 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또 뭘까요? 거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79년에는 왕정이었죠. 네. 그러나 2026년 1월에는 왕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와 지금 이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반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샤워 시간을 조절해야 될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전기가 부족해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네, 전기가 부족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가 가스가 부족하냐, 원유가 부족하냐.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전부 다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리를 헤매야 되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러면서 올해 초부터 심하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아 진짜 뭐 보도에 따르면은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인터넷이 끊어져서 네. 좀 명확한 보도가 안 나고 있는데 인터넷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오면요 더 밝혀질 텐데 최소 2만에서 3만이고요 많으면 5, 6만, 7만까지 갈 수 있어요 사망자가. 와, 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의 희생을 당한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해라 물러나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은 대치 상황이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치했습니다. 네. 잠수함, 전투기, 뭐 항공모함. 항공모함, 뭐 필요한 것들 모든 걸 다 갖다 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압박을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이란아, 제발 받아라. 이거 못 받으면 우리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어. 요거거든요. 네. 튀르키예가 미국과 이란을 중재해서 아마 앙카라나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할 거예요. 네네. 이 결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고요. 공격하는 이유는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였고 6월 달에 전쟁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란과 미국 간 핵협상의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란 영토 내에서 이란은 절대 우라는 농축이 안 된다. 그리고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시키겠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나 대리 조직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거를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리비아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리비아처럼. 네. 왜냐하면 핵을 포기했다가 결국 서방이 나토가 무아마르 가다피를 버리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똑같이 리비아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그게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래서 북한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핵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최대 위협에 처해 있다면 핵무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물질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치 상황이고요. 만약 이게 돌파구가 없다면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국제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도 좀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이 사태가 조금 마무리되면 좋겠는데요. 지금의 이제 이란 사태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고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학적 잠재력이 얼마나 큰 국가인지도 알게 되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